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네, 안녕하십니까. 두원수 편입 수학 송두원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제가 찍어가지고 올리던 그런 정보성 유튜브 컨텐츠가 아니라요. 저희 학생들 이제 2026학년도 대비 편입 수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뭐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저희 학원 사이트에도 올릴 거고 뭐 인강을 보는 여러 학생분들이 다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강의 영상으로 좀 찾아왔고요. 뭐 강의 영상은 아니니까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번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기 전부터 항상 다짐하는 게 올해는 꼭 한 30분 안쪽으로 끊어야지, 이런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많아요. 제가 말이 많다 보니까 매년 할 때마다 1시간 이렇게 가니까 학생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 기록이 얼마나 보는지. 한 20분쯤에 끊어버려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번 최대한 좀 짧게 간략하게, 대신에 내용 빠뜨리는 거 없이 최대한 알짜배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조금 전달드리면서 제 소개를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6학년도 편입수학 오리엔테이션 커리큘럼 가이드고, 저는 일단 송두원입니다. 뭐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는 학생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간에 나 저 선생님 강의 안 들을래 하면서 끊어버리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들으면 어쨌든 편입 수학에 대한 정보나 뭐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꿀팁을 조금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최대한 짧게 찍어볼 테니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송두원이고요. 저는 일단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로 편입을 해가지고 화공생명공학과랑 이제 교육학 쪽을 이제 복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학교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보다 워낙 좋은 출중한 대학교를 나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제 굳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사실 뭐 서강대학교가 아니라 저는 이제 편입생이다, 편입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학생분들에게 상당히 조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편입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는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니 뭐 내가 편입을 했으니까 편입 수학 강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으로 잘 갔으면 수능 수학 강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편입이라는 입시 시험 제도에서 하이를 찍어본 사람한테 직접 배우는 거랑 얘가 어디 학교, 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수학 선생님이 어디 학교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편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선생님한테 배울 바에는 좀 명확하게 이제 학교와 내가 편입생 출신이다라는 걸 언급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예전에는 뭐 에듀윌 위드스타 이런 데서도 일을 했지만 지금은 튜나 편입에서 수학을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넘어가서 자 일단 편입 수학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편입 수학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일단은 편입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들어보시면 좋겠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선생님들마다 약간 말씀하시는 게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편입 수학은 일단은 22년도, 23년도를 기점으로 이 왼쪽 이전 그리고 22년도와 23년도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편입을 할 때까지만 해도 요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100으로 친다고 치면 제가 편입을 했을 때만 해도 난이도가 6, 70 정도에서 놀았다면 지금은 확실히 7, 80 정도 90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난이도 자체가 일단은 최근 3년 안에 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순리고, 이건 뭐 편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입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입시 시험이든 뭐 공시든 아니면 뭐 전문직 시험이든 일단은 시험 회차가 많아질수록 일단은 나올 게 다 나오고 교수님들이나 뭐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새로운 거 이렇게 해서 내볼까? 저렇게 변별력을 줘볼까? 이런 고민을 사실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올라가는 거지 막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일단 경향성 자체는 비슷하니까. 근데 어쨌든 22년도와 23년도 이후부터 확실히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뭐
1월, 2월, 3월일 수도 있고요. 7월일 수도 있겠죠. 7월 시작반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편입이 쉽다, 쉽다 이런 뭐 네이버 지식인 여러 블로그들 이런 어떤 유언비어들을 믿고 그냥 무작정 아 편입 쉬우니까 해야지 나도 해야지 나도 서성한 가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편입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고 뭐 수학만 그렇습니까? 영어도 뭐 말해 뭐 합니까? 말해 뭐예요. 그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도 이제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너무 만만한 시험은 아니니까 너무 마음을 놓고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만 해도 됐어요, 그게. 진짜로. 예전만 해도 그렇게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할 수가 있겠죠. 진짠가? 진짜 쉽나? 하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난이도의 상승이 보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냐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기초 수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미적분을 진행해요. 일변수 미적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형대수를 진행하고요. 고등학교 개념으로 따지면 뭐 기하 벡터 이런 개념이요. 선대 다음에 이제 일변수 미적분이 아니라 다변수 미적분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다변수 미적분 지내고 나면 이제 편입수학에 꽂힌 공업수학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과목별로 약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향성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편입수학에 꽂힌 다변수와 공수 이 파트는요 원래도 애초에 계산이 복잡하고 길고 많아요. 하지만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개념 난이도는 어렵겠지만 뭐 풀이 방법이라거나 어떤 그 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떠올려야 되는 어떤 과정 있잖아요. 풀이 과정, 사고력, 사고 과정 자체는 심플해요. 하지만 계산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던 그런 수학의 계산이랑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계산일 건데 가뜩이나 다변수 공수와 계산이 어려웠는데 요새 조금 더 계산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다.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어렵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다변수랑 공수에서 계산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다변수랑 공수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1년 내내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자, 일단 선수교 과목, 후수교 과목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다변수랑 공수를 잘하려면 여러분이 어디를 잘해야 되냐면 미적이랑 선대를 잘해야 돼요. 미적이랑 선대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고 있느냐? 약간 수능 느낌이 나고 있어요. 수능 느낌. 약간 수능 느낌의 문제들과 어떤 계산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수능 느낌, 뭐 편입 수학 느낌, 뭐 이걸 명확하게 어쩌다 저쩌다 구분하기는 참 힘듭니다만, 조금 더 사고력을 조금 요구하고 계산보다는 단순한 계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답이 안 나와.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내요. 사실 그런 느낌이 수능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해도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조금 약간은 난해한 문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능 느낌이 난다라는 걸 이제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끝에 이제 답을 못 내요. 다 풀어놓고 답을 못 낸다. 근데 이게 내가 곰곰이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학생들이 왜 답을 못 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적분이랑 선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상한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재가 이상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문제 스타일이 180도 바뀌어서 절대 아닙니다. 뭘까요? 저는 단언코 이 답을 못 내는 경우에 학생들은 반드시 이쪽에서 빵꾸가 나 있을 거라고 100% 확신을 해요. 일단은 기초 수학에서 일단 뭐 크게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인데 이제 도형 혹은 뭐 여러 방정식 특징들이나 함수의 어떤 특징들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등식들 뭐 요러한 어떤 고등학교 개념 중학교 한 3에서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수준의 되게 기초적인 수준의 산수들에서 빵꾸가 나니까 여기가 빵꾸 나면 어떻게? 대학교에서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공수 다 배우면 뭐예요? 저한테 개념 다 배우고 풀이 배우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답을 못 내버리는데. 답을 못 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초 수학이 빵꾸가 났기 때문일 거다라는 거.
어쨌든 뭐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쪽에서도 난이도 상승이 있겠죠. 옛날보다는 조금 더 딥한 중고등학교 개념의 어떤 방정식, 부등식,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잡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수능 특강 책 빵 하고 펴놓고 연습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요런 부분에서 난이도 상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못 내버리면서 미적분이랑 선대에서 꼬여요. 아 나 미적분이랑 선대가 어렵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다변수랑 공수에서 계산이 빵 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뭐 편입수학을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뭐 문과, 이과, 베이스 뭐 내가 1등급이었던 2등급이었던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수학 공부를 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편입에 들어오는 걸 테니까 반드시 전부 다 기초 수학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잠깐만 넘어가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변수랑 공업수학에서도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고요. 고인물 현상으로 인해서 지엽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냥 뭐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이제 원서 되게 두꺼운 뭐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이제 그 전공책 있죠. 전공책에서 당연히 이제 큰 흐름은 잘 따라갑니다. 편입 수학을 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그 전공책 저기 어디 구석 전공책 팍 이렇게 전공책 이렇게 있을 때 구석 여기 막 이렇게 막 참고 이런 식으로 막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이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까지 슬슬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대비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나 실력이 쌓이고 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비가 됩니다. 근데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대비 안 해도 돼요. 이런 걸 못한다고 해가지고 최상위권을 못 가냐? 아닙니다. 이런 거 못해도 서성한 갈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편입수학이라는 시험은요. 애초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주 돌아버려가지고 출제를 정말 어렵게 해버리면 저도 100점 못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대비합니까? 어쨌든 우리는 수학자가 되기 위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입이라는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수험생이거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해야 되고 요런 거를 먼저 한다기보단 이렇게 지엽적인 걸 먼저 한다기보단 큰 흐름을 먼저 잡아야 일단 합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큰 흐름을 잡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도와줄 거고 큰 흐름을 아주 탄탄히 기초부터 공수까지 잘 쌓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줄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요런 추세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초 수학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적분이나 선대 쪽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정답을 못 내는 거 그 이유는 전부 다 기초 수학의 비중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형, 방정식, 부등식 이런 풀이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초 수학부터 탄탄히 수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신유형이 추가가 됐다.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게 많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닙니다. 엄청 많이 출제되거나 신유형이 출제가 되더라도 기존의 개념을 잘 응용하면 시간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풀 수는 있을 정도의 난이도들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올해도 이렇게 크게 역시나 크게 경향성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신유형이 나오긴 합니다. 신유형은 매년 나왔었고 근데 약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요 정도. 근데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유형 저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지엽적인 부분 이런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전공책의 큰 뼈대들이에요. 큰 뼈대들. 요 뼈대들만 잘 잡고 나서 신유형을 풀든 이 뼈대들을 잘 잡고 나서 지엽적인 부분을 풀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대를 잡는 데만 9월, 10월, 11월 이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보통 지엽적인 문제나 이런 신유형들은 언제 잡냐? 기출 풀 때 10월, 11월, 12월 요때 잡아도 충분하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제가 3월부터 수업을 하면서 몇 개월간, 한 6개월, 7개월간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뭐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큰 뼈대를 잘 잡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계산이나 난이도나 수능 느낌이나 아니면 기초 수학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 차이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서 2026년 편입을 대비하는 방법 총 4가지로 나눠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는 기초수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수능 1등급 이과였습니다. 문과였습니다. 노베이스예요. 저 기초수학 몰라요. 아니 기초수학 잘해요. 저 대학교에서 미적분 뭐 A뿔 받았어요. 선형대 수학 A뿔, 공업수학 A뿔 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기초수학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수학을 배웠잖아요. 공업수학이든 선형대 수학이든 어떤 수학을 배웠다면 그 수학은 여러분들이 편입 수학으로 넘어왔을 때 하등 쓸모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 방법 자체가 대학교는 어쨌든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 편입 수학은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풀이, 더 많은 공식, 더 신박한 어떤 야매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다 필요 없이 어쨌든 처음부터 돌아가서 기초 수학부터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잠깐 제 기초 수학 강의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차피 기초 수학 OT를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제 기초 수학 교재 이름이 기리본이요. 기초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자 해서 앞글자를 따서 기리본이고 나중에 기리본 어떤 OT 영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 관심 있으시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내가 23년도 시험과 24년도 시험과 25년도 시험과 여러분들은 2026년 대비죠. 이렇게 만약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23년도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네? 24년도 시험이 쉬웠네? 25년도 시험이 어려웠네? 실제로 25년도 시험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26년 여기가 남은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려웠어, 쉬웠어, 어려웠어. 다음 무슨 차례야? 쉬울 차례야? 뭐 여러분들 홀짝합니까? 바카라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경향성 자체를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경향을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죠?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 말도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쉽게 나올 차례니까 올해 편입수학 조금 쉽게 공부해야지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경향성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싸움이다 보니 우린 항상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돼요. 또는 더 어려운 녀석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인드 자체를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소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시험을 우리가 헤쳐나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지엽적인 내용이나 신유형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제 이후에 9월, 10월 이후가 아니라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기출 풀면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큰 뼈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엽적인 내용이나 신유형을 저한테 질문을 한다? 저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나한테 이제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은 드리겠지만 뭐라고 하겠죠. 너 지금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너무 이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라는 거. 큰 뼈대를 잘 잡자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유형 분석 후 다양한 접근을 하자. 자, 이거예요. 큰 뼈대를 잡자. 유형 분석을 통해서 큰 뼈대를 잡자. 큰 뼈대를 잡자라는 건 이제 케이스를 잘 암기하자라는 건데 뭐 당연히 요새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려워지고 있다. 지엽적으로 되고 있다. 신유형 출제되고 있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전체를 100으로 따졌을 때 2, 30 정도밖에 안 돼요. 약 20%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80%를 먼저 해놓고 나서 2, 30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가 먼저 돼야 돼요. 그게 큰 뼈대를 잡는 일이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암기로 됩니다. 아직까지는 케이스를 잘 분류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 문제를 보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이거는 어떤 유형이네. 뭐 미적분 2의 몇 단어 어떤 개념에서 나왔던 유형이네. 그럼 이런 문제 내가 어떤 식으로 풀었었지. 띠디디디디 마치 기계처럼 뽀뽀뽀뽀뽕 풀이를 바로바로 이렇게 어떤 풀이를 바로바로 외워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정리, 유형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로 나서 이런 큰 뼈대만 잡아도 여러분들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큰 뼈대만 잘 잡아도 80점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입수학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거의 모든 학교 기출이 80점 이상으로 나온다? 80점 정도가 나온다?
여러분들 서수학 가요. 영어 때문에 못 가는 거겠지만 80점만 나와도 영어 서수학 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매번 이제 어느 정도는 다르지만 만약에 모든 학교 시험 기출을 싹 다 풀었는데 80점 나온다. 다 80점 이상 나온다. 서수학 못 가면 제가 손에 장을 지르겠습니다. 애초에 100점을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뼈대를 먼저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상위권 학교 서성안이나 어쨌든 좀 상위권 학교라기보다는 좀 지역적으로 내는 학교들이 좀 몇몇 있어요. 좀 이상한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출을 풀면서 나머지 20점을 이제 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케이스 암기는 마치 1대1 대응 느낌으로 케이스를 암기할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에는 요 풀이, 저 문제는 저 풀이, 이 문제에는 이 풀이,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1대1 대응 느낌으로 외울 건데, 이게 맞는 공부 방법이에요. 참고로 범위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제 그런 식으로 외울 건데, 이제 나머지 이제 20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풀이, 어떤 좀 시각 자체를 다르게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풀이, 기본적인 풀이는 외워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접근해볼까? 이렇게 풀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서로 이제 납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저렇게 풀 수 있겠지,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정리를 하는 기간, 이 필요한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9월, 10월 이후고, 그건 이제 상당히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커리를 타긴 탑니다. 근데 거의 못 타요. 거의 못 타고, 사실 이 유형 분석 80점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뼈대 잡는 거 80점. 자, 네 번째, 회동량을 늘려서 개념에 익숙해지자. 수능 수학이랑 편입 수학을 비교를 하면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 범위가, 그죠? 범위가 거의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뭐 4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상당히 양 자체가 너무나도 방대한 수학 시험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골치가 아픕니다. 수능처럼 어렵고 사고력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외워도 까먹어 버려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 이렇게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깨져 있어요. 항아리가 이렇게 깨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자꾸 물을 넣는 거예요. 물을 만약에 넣으면 뭐 여기서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왜? 물은 계속 이렇게 빠져나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물을 넣으면 이 빠져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속도가 명확하게 딱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항아리는 여러분들의 뇌입니다. 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나 공식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7일 전 점심 뭐 먹었어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기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축하드려요.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의 뇌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보고 아무리 복습을 하고 아무리 문제를 풀고 아무리 개념 공부하고 아무리 이제 공식을 외우더라도,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려 넣더라도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까먹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휘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쓰면 안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정말 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관통하는 말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휘발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막습니다. 저도 까먹어요. 저도 공식 까먹고요. 저도 개념 까먹어요. 뭐 여러분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덜 까먹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까먹습니다. 근데 이 내가 외운 공식, 내가 배운 개념이나 문제나 풀이 방법들, 이런 것들이 휘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많이 까먹지? 난 바본가? 난 수학머리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휘발이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휘발 돼. 그래. 까먹어라. 대신 나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해야지. 계속 넣어야지. 더 넣는 거야. 휘발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거는 내가 의지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늘 수 있잖아. 근데 뭔가를 까먹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쓴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를 끝까지 못 이어나가고 아마 7, 8월쯤에 그만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지시해 주는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스트레스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휘발이 되는 건 당연한 거. 공부 방법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휘발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자.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요. 계속 넣어. 더해. 까먹는 거 감안하고 계속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게 수위가 일정해지다 못해 빠져나가는 양보다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져 버리면 어느 순간 여기가 꽉 차지는 그런 순간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됩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무조건 다 회독. 무조건 회독. 세 번, 네 번. 저는 현역 때 똑같은 교재를 15번, 20번도 풀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요. 15번, 20번을 풀어도 인간인지라 틀린 문제는 또 틀려요. 15번 정도 풀어도 틀린 문제는 또 틀립니다. 농담 같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정말 내가 진짜 멍청하구나. 사람이 정말 바보 같구나. 가끔 어이가 없어서 웃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휘발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냐? 회동량을 늘리면 돼요. 회동량을 더 많이 가져가세요. 회동량을 더 많이 가져가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은 순간 이때 여러분들이 빵 하고 체감이 될 거예요. 수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편입뿐만 아니라 입시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 자체가 편입이 처음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근데 이 어떤 하나의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있나? 이런 막연한 궁금증, 막연한 의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교재는요. 적어도 5번 이상은 봐야 돼요. 똑같은 교재를.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인생을 살면서 편입 공부를 할 때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 책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읽고 싶은 책 있잖아요. 뭐 많이 읽어요. 이제 그런 책들을 읽을 때도 5번 정도는 읽어요. 한 책을. 그래서 1년에 몇 권 못 읽습니다. 그래도 5번째 읽을 때 새롭고요. 6번째 읽을 때 새롭겠죠. 이해돼요? 하나의 교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의문증을 갖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이 편입이든 입시든 그 앞에서 이제 성공을 한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재를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양을 더 많게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회독량을 늘려서 개념에 익숙해지자, 문제풀이 방법에 익숙해지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또 얘기가 길어져, 그죠? 넘어가서 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랑 교재 소개하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나요? 어쨌든 자 커리큘럼 진행을 해볼게요. 자 2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기리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수학 강의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부터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이제 기초 수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자 현강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가냐? 인강으로 갑니다. 스튜디오 강의를 촬영을 했고요. 촬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는 기초 수학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3월 개강을 합니다. 3월 정규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부터는 끝까지 기출 파이널까지 전부 다 현강 진행합니다. 2월만 인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학생들마다 이제 베이스가 다르고 3월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점에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3월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는 미적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기초 수학에 여기에는 인간이 정말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약 2학년 정도 수준의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요. 3월에 정규반에서부터 뭘 진행하냐면 여기서부터 미적분을 진행을 합니다. 다른 편입수학 선생님들은 보통 기초 수학에서부터 기초 미적분, 기초 선형대수, 뭐 기초 행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런 어차피 여기서 다시 미적분 배우고 여기서 다시 선형대수 배워요. 뭐하러 기초 수학에서 그걸 다시 합니까? 처음부터. 그죠? 여기서 배운 걸 뭐하러 또 배웁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도형, 방정식, 부등식 이런 정말 기초부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인강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뺀 거고, 이거는 기초 수학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학생들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현강을 진행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균치가 없어요. 얘는 하나도 안 들어도 이 기초 수학 강의를 다 풀 수 있을 정도인데, 누군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을 정도의 학생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기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으로 촬영을 한다라는 거고, 3월부터 진행을 해서 뭐 여기 크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3월, 4월, 5월 진행해가지고 3, 4, 5, 6월 진행해가지고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 수학을 끝냅니다. 3, 4, 5, 6월까지 진행을 해서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 수학을 끝내요. 참고로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6월, 9월 모의고사가 있죠. 전국 모의고사 하면서 6모, 9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왜? 수능은 나라에서 어쨌든 출제를 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편입은 학교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평가원처럼 이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편입학원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학원 있죠. 이제 김영 편입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6월과 10월에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뭐 저는 솔직히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모의고사를 좀 보고 내가 위치가 어딘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가 몇 등급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이랑 10월에 보는 이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나마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를 뽑자면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3, 4, 5, 6월에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수를 진행하고, 우리의 목표는 6월 김영전국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 1등급 상위 4%를 목표로 합니다. 됩니다. 무조건 돼요. 장담할 수 있어요. 커리만 3월부터 잘 따라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제가 드린 숙제 잘하고 우리는 6월 김영 모의고사를 1등급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때 1등급 받았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나 진짜 되나? 가나? 나 소송한 가나? 그런 느낌 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부의 탄력이 빵 치고 올라가겠죠. 요거를 보기 위해서 사실 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그냥 좀 실력 체크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6월에 이제 이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도 풀고, 이제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엔제도 풀 거고요. 넷플릭스 아니고. 그리고 이제 썸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약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상반기를 이렇게 6월 전까지 보내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1등급 빵 찍고 기분 좋네. 7월부터 달립니다. 7월부터 이제 다변수, 공업수학 빵빵 치고 나갈 거예요. 공업수학은 참고로 1, 2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업수학 1까지만 진행을 하고, 10월에 보는 여기가 양이 좀 많아요. 참고로 양이 좀 많아서 7, 8, 9, 10 아마 선형대수가 7월 뭐 요 정도까지는 아마 이렇게 넘어갈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거는 뭐 매년 달라지는 거라서 저도 확신을 못 하겠네요. 학생 이 수업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 어쨌든 뭐 7, 8, 9, 10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다변수랑 공업수학 1까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10월에도 있는 이 10평 대비 이 모의고사랑 같이 10월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 마찬가지로 1등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다변수랑 공업수학을 합친 다공수 엔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집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집이 하나가 붙을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공수 썸머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약까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쭉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이제 진도가 다 끝났네요. 진도가 다 끝나면 11월 아마 10월 말쯤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10월 중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10월 중순에서 말부터 이제 파이널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널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겠어요? 기출을 풀겠죠. 죽으라고 여러분들 기출 풉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여기 있는 미적분 1, 미적분 2, 선형대 수학, 다변수, 공업 수학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기출 기반 교재예요.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편입을 가르치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은 전부 다 기출 기반 교재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자 전부 다 기출 기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셔야 될 건 어떤 기출이냐면 약 3년 전에서 10년 전 기출 정도.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1에서 3년 전 문제들은요. 1에서 3년 전 문제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거 트렌드 완전 트렌디한 이런 문제들은 언제 푸나요? 이거 아껴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크해야 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언제로 빼요? 기출 문제로 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미적부터 공수까지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면서 거의 5,000개 제 교재 기준으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문제 수가 약 5,000개 정도가 되는 문제는 전부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기출 기반이에요. 약 3년에서 10년 전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진도를 잘 빼고 나서 파이널 기간이 되면 이제 N개념 기출을 푸는데 이때 최소 3개년 최대 이제 7개년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7개년 정도까지 풀긴 하거든요. 이제 최소 3개년에서 최대 7개년 정도까지 이제 기출을 쭉 풀게 될 것이다. 거의 2달 동안 문제 푸는 기계가 될 거예요. 파이널 기간에는. 그리고 이제 뭐 기출도 다 풀었다. 뭐 이제 난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의고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자료는 너무 많아서 문제죠. 뭐 어떤 자료를 줘야 될지가 문제인 건데 동형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별로 대비할 수 있는 학교별로 시험 스타일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별로 시험 스타일이나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참고를 해서 만들어준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이널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일단 최소 3개년에서 최대 7개년까지는 풀고 나서 시간이 남는 학생들에 대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기출이 먼저가 주가 돼야 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널에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파이널에 추가적으로 할 게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 딱 2개 정도 있어요. 하나는 공업수학 2 그리고 선형대 수학 추가 개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사이드 강의를 빼거든요. 자 공업수학 1까지만 정규반이요. 공업수학 2부터는 정규반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업수학 1, 2에 대한 차이 어떤 학교는 공업수학 2가 나오고 어떤 학교는 공업수학 2가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시립대, 항공대 이런 데 이제 말씀을 시립대, 항공대, 홍대 이런 데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놨어요. 제 유튜브에 뭐 편입수학 범위 뭐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러면은 나옵니다. 공업수학 2 이런 게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어쨌든 많이 없습니다. 좀 비주류죠. 비주류.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뼈대 80%에 이제 지엽적인 거 20%. 그 20%를 잡는 게 바로 이 플러스 알파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공수 2 하면서 이제 그 20% 잡아 나갈 거고 선대 추가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좀 밝아졌네. 지금 여기 창문이 있어 미안합니다. 선형대 수학이라는 그 원서가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모아둔 파트가 이제 우리가 정규반을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좀 지엽적이고 이제 좀 사이드에 빼야 되는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빼가지고 추가 개념을 진행을 하면서 기출과 파이널에 병행을 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년치 커리큘럼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이 많아서 매번 이야기가 길어지고 뭐 장황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려나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상담 신청을 하시든 댓글을 다시든 이 영상이 어디에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뭐 유튜버가 아니라 딴 데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그래서 저한테 꼭 저희 학원에다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010-2396-0294 여기다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든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교재 특징이네요. 사진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제 교재 이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때요? 느낌부터 케바케. 상당히 어떤 케이스 분석, 유형 분석 이런 것들에 집착할 것 같은 교재 이름 아닌가요? 뭐 교재의 어떤 뭐 스타일은 일단 보지 마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교재 이름이고요. 우리는 이 케이스 그냥 뭐 유형 분석에 좀 특화된 교재다. 유형 분석 위주로 저도 강의를 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우는 그런 교재다라는 거. 근데 저는 교재는 매우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다르지만 뭐 미적분 1에 대해서 개념서가 따로 있고 미적분 1에 대해서 뭐 워크북 따로 있고 뭐 학원에서 막 위클리 보고 학원에서 막 먼슬리 보고 뭐 아유 복잡해. 뭘 위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복잡한 커리큘럼 구성은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적분 1 개념서, 미적분 2 개념서, 그리고 선형대 수학 개념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 가지고 미적선 엔제라고 해 가지고 문제풀이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다변수 개념서, 그리고 공업수학 1 개념서.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 가지고 다공수 엔제라는 문제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공수 2랑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인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선대 추가 개념.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교재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정규반은 7개. 사이드로 유인물 같은 거는 이제 2개 정도 추가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학원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교재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교재는 전부 다 그냥 PDF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본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요새는 태블릿으로 공부를 많이 하죠. 태블릿으로 PDF 열으셔가지고 노트에다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딱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여기서 빛이 좀 빵 하고 오는데 마인드 세팅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능 수학이랑 편입 수학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찍었었어요.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수능을 볼까 편입을 할까 이런 1탄 2탄 나눠가지고 찍어져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 수학 난이도 뭐 수능 수학과의 차이점을 분석 뭐 이런 제목으로 제 유튜브에 찍어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웬만하면 바로 참고를 해주시고 이 OT 영상에서는 잠깐만 간단하게만 좀 예시를 드려드리자면 이 수능 수학과 편입 수학은 수학이라는 단어로 묶인 이 수학이라는 단어로 그냥 그저 같이 묶여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약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야구 선수가 하고 싶어요. 내가 야구 선수가 하고 싶은데 야구 선수는 뭐가 있어요? 투수도 있고 타자도 있죠. 그러면 투수는 뭐예요? 공을 던지는 사람. 타자는 공을 때리는 사람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투수가 나는 야구 선수가 할 거니까 갑자기 뭐 하면 돼? 난 투수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난 야구 선수를 할 거니까 갑자기 빠따를 막 휘두르면서 이 배트 치는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완전히 방향성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편입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수학 공부를 할 거니까 갑자기 내가 수능 수학 공부를 막 공부한다? 혹은 수능 수학 때 내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공부하려고 한다?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투수가 될 건지 타자가 될 건지 명확하게 정해놓고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거나 공을 치는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편입 수학이랑 수능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완전히 연결이 되어 아예 다르다.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 자체, 공부를 내가 할 때 그 방향성 자체는 제가 정해드린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수능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얘기 길어지니까 넘어가서 제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수학자가 되려는가 합격자가 되려는가. 자, 여러분들은 수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편입 수학을 공부합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편입 수학을 공부합니까? 저는 편입 수학을 공부를 한 이유는
정말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수학자가 될 거라면 편입을 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냥 아무 수학과나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편입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많이 올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겠다. 그런 느낌들, 그런 유혹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당연히 설명해 줄 수는 있죠, 저는. 하지만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입시 결과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설명을 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설명들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수학은 합격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과목이죠. 입시 시험이니까. 입시 시험이지 절대로 이 수학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과목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에 대한 환상을 품고 혹은 나 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어. 혹은 나 고등학교 때 수학 좋아했어. 이런 학생들이 제일 위험해요. 고등학교 때 나 수학을 좋아했어. 왜? 막 열심히 풀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과정,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었거든. 너무 위험한 학생이에요. 정말 위험한 학생이에요. 그게 안 좋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학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편입 수학이라는 과목을 수단으로 해서 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한 수험생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후 계속 제 수업을 들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올바른 공부 방법 이제 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빈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도와 난이도, 이제 빈도가 있고요. 난이도가 있는데, 빈도가 만약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적게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 기준에서 봤을 때 잘 보세요. 많이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고, 많이 나오는데 쉬운 문제가 있을 거고, 적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고, 적게 나오는데 쉬운 문제가 있겠죠. 이걸 고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는 많이 나오는데 쉬운 녀석들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쉬운 녀석들. 저는 이 녀석들에 대한 비율을 약 5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많이 나오는데 쉬운 문제가 나와요. 편입수학 자체가. 그럼 그 다음으로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뭘까요? 많이 나오는데 약간 어렵거나 적게 나오는데 약간 쉽거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저는 이를 각각 뭐 15% 정도, 15% 정도로 둡니다. 그리고 적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 요 녀석에 대해서 20% 정도로 제가 비율을 설정을 해요. 그럼 이제 제 OT를 열심히 지금 듣고 있는 학생분들은 좀 뭔가가 보이나요? 파란 색깔 합치면 몇 점이죠? 80점이요. 빨간 색깔은 20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건 상위권 학생들. 이건 이제 조금 파이널에 대비를 하는 거고, 우리가 큰 뼈대를 잡아야 되는 건 이런 부분들이다. 빈도랑 난이도를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고,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정말 이 50% 있죠. 정말 많이 나오는데 쉬운 문제, 이런 문제들도 아직 정확하게 100% 해결하지 못했어. 아직 이런 부분에서 물음표가 삥삥삥 하고 찍혀. 근데 갑자기 나한테 질문으로 적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 문제는 저런 것 같고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저렇게 푸셨는데 어떻게 분필 날아갑니다. 정말 분필 날아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정신 차리라, 너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두는 경우의 학생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합격 못해요.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은. 하지만 저는 그래도 뭐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이 입시 시험에서 저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자, 여러분들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뭐 선배로서든 뭐 선생님으로서든,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신 차려라. 이거 할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런 빈도랑 난이도를 항상 고려를 좀 해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영어와 수학의 적절한 밸런스. 자, 적절한 밸런스 할 때 적절한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하죠. 기준점을 명확하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월부터 공부를 하든 7월부터 공부를 하든 내가 영어, 수학 동시에 보는 전형을 선택을 할 거라면 무조건 최종적인 공부, 총 공부량의 퍼센트를 따졌을 땐 5대5가 돼야 돼요. 총 공부량의 퍼센트. 그럴 수는 있겠죠. 베이스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뭐 수학을 7로 하고 영어를 3으로 할래. 그러다가 슬슬 뭐 수학을 3으로 줄이고 영어를 7로 늘리고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비율을 정해요.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는 있어요. 시기별로 뭐 토익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지만 최종적인 총 공부량으로만 따졌을 때는 5대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끔 막 수학이 최종적인 공부량이 8대2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영어 버리고 수학 100% 전형으로 몰아버릴까? 이런 고민 상당히 많이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편입이 과목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수학 100%를 한다? 왜? 난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못하는 학생들이 수학도 못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도 잘해요. 핑계대지 말고 영어는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단 1%의 합격 확률이라도 올리려면 영어는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정말로 이건 저와의 약속. 영어는 반드시 끝까지 뭐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영어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뭐 영어 수학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중간중간 지침을 드릴 거고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좀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총 공부량은 5대5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에 대한 소개와 오늘 1년치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뭐 편입수학 공부 방법이나 여러 마인드 세팅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50분이 넘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50분이 넘는지. 죄송합니다. 계속을 하면 여러분들 뭐 2배로 듣잖아요. OT 같은 경우 2배로 들으면 되는 거니까 뭐 편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학생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동안 내 공부를 책임져 줄 선생님에 대한 소개나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갈지 어떤 식으로 교재가 짜여 있는지 이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교재를 짰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서 좀 길지만 OT 영상을 50분 넘어가게 촬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번호 제 번호 다시 적어줄까? 010-2396 0294 제 번호나 우리 학원 튜나 편입 학원 사이트나 아니면 뭐 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댓글이나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항상 상담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대를 하고 있겠죠. 아,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너무나도 열정적인 그 모습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라는 거는 금방 사그라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정이 식었을 때도 쭉 공부를 이어가려면 습관이 잡혀야 되는 거고 공부는 관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쯤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한 번씩 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 내가 맨 처음에 이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영상 들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초심을 찾을 용도로 저 촬영을 해서 촬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찍으면서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 계획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어쨌든 어디다 올리는 거니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제 자신과의 약속 혹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길을 쭉 갈 겁니다. 저는 뭐 지금 당장은 1타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뭐 저보다 유명한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10년 안에 저는 1타를 찍습니다. 이 업계에서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타한테 듣진 못해도 지금 당장 1타가 될 사람에게 듣는 거고 상당히 트렌디한 수학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해서 2026년 편입수학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기초 수학 강의에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해서 저 수업이나 문의 이런 것들도 주시면 기초 수학 기초 수학 영상에서 찾아뵈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